20년 전 내 재산 돌려줘. 거짓골로 돌아온 전 남편의 뻔뻔함과 막내딸의 눈물. 천국과 지옥이 바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앞 63세 박미숙은 명품 코트를 걸치고 우아하게 로비를 빠져나왔습니다. 20년 전 이혼할 때만 해도 그녀는 두 딸을 데리고 허름한 빌라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천지 개벽 수준입니다. 월세. 수입만 2천만 원이 넘는 건물주에 그녀의 통장은 현금이 빵빵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네. 미숙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아파트 정문을 나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 혹시 낡은 점퍼에 때 묻은 청바지 차림에 머리는 산발이고 얼굴엔 턱수염이 덥수룩한 남자가 주저주저 다가왔습니다. 노숙자인가 싶어 미숙은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박미숙, 나야 나, 강태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미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0년 전 자신을 버리고 젊은 여자한테 빠져 가정을 파탄낸 바로 그 남자 전 남편 강태수였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미숙아 20년 만이다 아니 박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소문 들었어. 진짜 대박 났다며. 태수는 비굴하게 웃으며 미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숙은 역겨움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좀 힘들어. 딸들도 좀 보고 싶고. 미숙아,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가 없어요. 20년 전에 다 끝났어요. 미숙은 차가운 목소리로 잘라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 지금 잘 나가는 거 다 내 덕분. 아니야. 내가 그때 땅이랑 건물 안 줬으면 넌 뭐가 됐겠어. 그 소리에 미숙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선 그녀의 눈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당신 덕분. 하하 정말 웃기네요. 그럼 한번 따져볼까요? 20년 전으로 2005년 당시 42세였던 강태수는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플라스틱 사출 공장 3개를 운영하며 매출 수백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40대의 젊은 나이에 공장 사장이 된 태수는 자신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우쭐댔습니다. 여보, 오늘 거래처 사람들이랑 저녁 약속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또요? 당신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당시 40세였던 미숙은 남편의 잦은 외박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늘 사업 핑계를 댔습니다. 사업한다는 게 쉬운 줄 아나? 딸들 대학 보내려면 돈 벌어야지.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숙이 문을 열자 바닥에 노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지? 봉투를 열어본 미숙은 경악했습니다. 봉투에는 임신 테스트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2줄짜리가. 이게 대체. 그날 밤 미숙은 집에 돌아온 태수를 붙잡고 따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설명해봐요. 뭐가? 아, 이거? 나도 모르는 일이야. 누가 장난친 거겠지. 장난이요? 누가 이런 걸로 장난을 쳐요? 야, 나도 억울하단 말이야. 내가 바람을 피웠으면 내가 더 잘 알지. 태수는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미숙은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정말 깨끗한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공장 사무실에 들어서자 젊은 여직원 하나가 미숙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저기 무슨 일 있으세요? 미숙이 물었지만 그 여직원은 대답 대신 미숙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언제 이혼하실 거예요? 뭐라고? 사장님이랑 사모님 언제 이혼하냐고요? 빨리 좀 해주세요.
제 배가 이미 불러오고 있거든요. 그 여자는 불룩한 배를 쓰다듬으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23살 격리 직원 윤지혜, 태수보다 20살이나 어린 그녀는 태수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모님, 저희 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좀 놔주세요. 사장님도 저랑 결혼하고 싶어 하시니까요.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지혜야, 내가 하라는 일은... 태수는 미숙과 눈이 마주치자 얼어붙었습니다. 여보는 무슨 여보예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미숙아, 잠깐만 23살이요? 우리 큰딸보다 15살 많은 여자랑 바람을 피웠다고요? 미숙은 울부짖었다. 태수는 변명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미숙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여보, 제발 이혼해줘. 나 진짜 지혜 없이는 못 살아. 우리 딸들은 어떡하고요? 수진이는 초1이고 민지는 6살이에요. 딸들이야 뭐 크면 다 이해하겠지. 이해를 해요? 못해요? 태수는 매일같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태수는 상상도 못 할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빠, 이 여자가 누구예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큰딸 수진이 거실에서 낯선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배가 불러 집에 쳐들어온 윤지혜였습니다. 수진아, 앉아봐. 아빠가 설명할게. 아빠가 설명은 무슨...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당시 8살이었던 큰딸 수진과 6살 막내딸 민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수진아. 민지야. 이 사람이 앞으로 너희 새엄마가 될 거야. 미쳤어요? 정말 미쳤어요, 아빠. 수진은 울면서 방으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민지도 따라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맞죠?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는지.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야, 박미숙. 너만 고생하냐?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이혼하자고. 미숙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이미 정신이 나가 있었고 결국 미숙은 윤지혜의 부모까지 찾아갔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딸 좀 말려주세요.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윤지혜의 어머니는 비웃기만 했습니다. 우리 딸이 뭘 잘못했다고요? 사랑하는 게 죄예요? 그리고 사모님, 남편 관리 제대로 못한 건 사모님 잘못 아니에요? 뭐라고요? 우리 딸이 강 사장님한테 매달린 게 아니라 강 사장님이 우리 딸한테 빠진 거예요. 나이든 마누라가 남편 마음을 못 잡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미숙은 분을 참지 못하고 울며 돌아섰습니다.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미숙아, 나 정말 못 참겠어. 그냥 이혼하자. 내가 재산 줄게. 재산은 무슨 경기도 성남에 있는 건물 하나, 그리고 평택에 있는 땅 3,000평. 다 줄게. 그러니까 도장 찍어. 지금 헐값에 날 팔아넘기려고요? 헐값은 무슨... 그 건물이 얼마짜린데? 땅도 3,000평이라고. 하지만 미숙이 알아본 바로는 성남 건물은 낡은 3층짜리에 불과했고 평택 땅은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 개발이 불가능했습니다. 사실상 팔 수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긴 더 이상 당신 얼굴도 보기 싫네요. 알았어요. 우리 그냥 이혼해요. 미숙은 결국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딸들은 모두 엄마를 선택했고 태수는 윤지혜와 재혼했습니다. 엄마, 우리 어떻게 살아? 걱정 마. 엄마가 뭐든 할게. 이혼 후 미숙은 낡은 성남 허름한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딸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3,000평의 땅은 그냥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2010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어요.
왜요? 평택 땅이 그린벨트에서 풀렸어요. 개발지구로 지정됐다고요. 뭐라고요? 쓸모없던 3,000평의 땅이 갑자기 금덩어리가 됐습니다. 평당 가격이 수십 배로 뛰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그리고 3년 후인 2013년 성남시 판교가 IT 산업의 중심지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이 가지고 있던 낡은 건물이 있던 위치가 바로 판교 테크노밸리 입구였습니다. 사모님, 재개발 들어갑니다. 보상금만 30억입니다. 미숙은 순식간에 100억대 자산가가 됐습니다. 평택 땅을 팔아 강남의 상가 건물을 샀고 판교 보상금으로 또 다른 건물을 샀습니다. 그녀는 이제 매달 2천만 원이 넘는 월세를 받는 100억대 건물주가 됐습니다. 수진아, 민지야, 이제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너희 뒷바라지 다 해줄게. 엄마 큰딸 수진에게는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주고 시집 보냈습니다. 막내 민지도 좋은 대학을 나와 훌륭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반면 강태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윤지혜와의 재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혜는 태수의 돈을 펑펑 쓰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고 태수의 사업은 급속도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 가방 사줘. 500만 원짜리야. 500만 원? 지금 회사 사정이 안 좋은데 뭐야. 결혼하더니 나한테 인색하게 구네. 결혼 전엔 뭐든 다 사준다고 했잖아. 태수는 지혜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회사 돈을 마구 썼습니다. 결국 2012년 공장이 하나씩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러다간 정말 망합니다. 알아. 그러니까 좀 기다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2015년 태수의 마지막 공장마저 부도가 났습니다. 수십억의 빚만 남았습니다. 오빠, 나 이러려고 결혼한 거 아니거든. 난 나간다. 지혜야. 잠깐만. 우리 아들도 있잖아. 아들? 그건 오빠가 키워난 이런 거지 같은 생활 못해. 윤지혜는 7살 아들을 남겨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태수는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됐고 아들마저 제대로 돌보지 못해 결국 처가에 맡겼습니다. 아빠, 나 왜 이래야 해. 미안하다. 준호야, 아빠가 잘못했어. 태수는 이후 일용직을 전전하며 여관 생활을 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는 이제 일당 10만 원을 받으며 건설 현장을 떠도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옛 지인에게서 전처 박미숙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 강태수. 너 전처 완전 대박 났다며. 건물주래. 강남에 산대. 뭐, 미숙이가? 그래. 내가 이혼할 때 준 땅이랑 건물이 개발되면서 떡상했다잖아. 그 소리를 들은 태수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게 다 내 거였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미수가 내가 그때 그 땅이랑 건물 안 줬으면 너 지금 뭐 하고 있겠어? 태수는 비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 재산으로 제가 성공했죠. 그런데 그게 뭐긴 뭐야. 그러니까 나도 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챙겨줘요? 하하, 당신 정말 뻔뻔하네요. 미숙은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그 재산을 준 건 이혼 대가였어요. 내가 조용히 이혼해주는 대신 받은 재산 분할이었다고요. 그리고 당신 기억나요? 그때 그 땅이 얼마나 쓸모없었는지. 그건 그린벨트에 묶여서 팔 수도 없는 땅이었어요. 당신도 그거 알고 준 거잖아요. 개발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으면서. 그래도 원래 내 거였다고. 원래 당신 거였던 게 뭐가 대수예요? 이혼하면서 정식으로 재산 분할 받은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태수가 다시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그럼
그럼 딸들이라도 좀 만나게 해줘. 수진이랑 민지 내 딸들이잖아, 딸들. 미숙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들이 당신을 아빠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잖아요. 양육비도 한 푼 안 보냈으면서. 그건 내가 사정이 안 좋아서, 사정이 안 좋아도 최소한의 연락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수진이가 결혼할 때, 민지가 대학 들어갈 때, 한 번이라도 축하 문자라도 보냈어요? 태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세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도리예요. 미숙은 이번엔 정말로 돌아서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젠장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날 저녁 미숙은 큰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있잖아, 너희 아빠가 나타났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아빠요? 응, 오늘 아파트 앞에서 마주쳤어. 완전히 망한 것 같더라. 노숙자처럼 차림새가 엉망이었어. 그래서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너희를 보고 싶다고 하더라. 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럴 줄 알았어. 엄마도 당연히 엄마, 저 그 사람 아빠라고 생각 안 해요. 20년 전에 우리 버렸잖아요. 그것도 젊은 여자 때문에. 수진의 목소리에는 오랜 원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알아. 수진아, 엄마도 똑같은 마음이야. 그럼 됐어요. 더 이상 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미숙은 막내 민지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엄마야, 엄마. 저 지금 회식인데요. 아, 그래. 그럼 나중에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미숙은 오늘 있었던 일을 민지에게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반응은 언니와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됐어요? 응? 뭐, 집으로 보냈지 볼 일 없다고. 엄마 왜, 민지야? 그래도 아빠잖아요. 미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지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우리한테 뭘 해줬다고? 아니에요. 엄마 저도 아빠가 잘못한 건 알아요. 엄청 화나요. 근데 아빠가 지금 진짜 힘든 것 같잖아요. 한 번만 만나보고 싶어요. 민지야. 엄마, 제가 혼자 만날게요. 엄마는 괜찮으시죠? 미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 마음대로 해. 근데 민지야, 너무 기대는 하지 마.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네, 엄마 알아요. 이틀 후 민지는 조용한 카페에서 아버지 태수를 만났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민지와 태수는 딸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이 컸구나. 엄마 닮아서 이쁘네. 안녕하세요. 민지는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아빠가 너무 어리석었어.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걸 잃어버렸어. 태수는 지난 20년의 고생담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실패, 재혼 실패, 그리고 빚더미 속에서의 삶.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 너희들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 꼴로는 찾아갈 수가 없었어. 민지야, 아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 보고 싶었어요. 민지야. 두 사람은 눈물로 얼싸안았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다음 말에 민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민지야, 아빠가 지금 너무 힘들거든. 살 곳도 없어. 여관 생활하고 있어. 네. 너희 엄마가 아니, 내 엄마가 지금 돈 많잖아. 그 돈 다 아빠가 준 재산으로 번 거잖아. 민지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속이 뒤틀렸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찾아온 거였습니다. 아빠, 민지야, 내가 엄마한테 좀 말해줘.
아빠한테 전셋집 하나만 마련해달라고. 응,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아빠가 직접 엄마한테 말씀하시는 게 엄마가 내 말을 들어주겠니? 너도 봤잖아.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차갑게 구는지. 민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엄마에 대한 미안함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한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 역시 내 딸이야. 아빠는 민지만 믿는다. 태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계산을 민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민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민지야. 아빠 만나고 왔니? 네, 엄마. 아빠가 지금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셋집 하나만 구해주면 안 될까요? 미숙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말했잖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 알아요. 엄마, 근데 그래도 아빠잖아요. 우리가 모른 척하면 아빠는 진짜 길거리에서 그건 그 사람이 자초한 일이야. 엄마. 민지야, 알아.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근데 엄마는 못해. 20년 전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미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도 한때는 그 사람을 사랑했어. 진심으로. 근데 그 사람이 엄마한테 뭘 해줬니? 젊은 여자한테 빠져서 우리 가족을 박살냈잖아. 그것도 모자라서 그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왔어. 너희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수진이는 그 일로 1년 동안 우울증 치료받았어. 그건 제가 몰랐어요. 그래, 넌 어려서 잘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엄마는 잊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이 우리한테 준 상처를. 민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빠잖아요, 엄마. 민지야, 생각해봐. 2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한 사람이 이제 와서 돈 달라고 하는 거야. 이게 정말 아빠로서 할 짓이니? 내가 아빠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 근데 엄마는 안 돼. 미안하지만 이건 엄마의 선택이야. 통화를 끄는 미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지의 애처로운 목소리가 마음에 걸렸지만 절대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한편 태수는 미숙이 절대 돈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젠장,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태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돈이 없는 서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기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네. 어떤 문제로 오셨나요? 저기 20년 전에 이혼하면서 전 부인한테 재산을 줬거든요. 그 재산이 지금 수백억이 됐는데 이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재산 분할로 주신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럼 어렵습니다. 재산 분할은 이혼 시에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재산 가치가 올랐다고 해서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제가 그때 잘 몰랐거든요. 그 땅이 이렇게 대박 날 줄. 그건 상관없습니다. 재산 분할 당시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거라면 번복할 수 없어요. 태수는 절망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전 부인은 떵떵거리며 사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뭔데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이혼이었다면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입증이 매우 어렵고요. 그거예요. 제가 그때 강압에 못 이겨서 이혼한 거예요. 태수는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전 부인이 협박을 했거든요. 이혼 안 하면 자살하겠다고. 상담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증거가 있으신가요? 증거요? 녹음이나 문자, 증인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태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연히 증거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이혼을 강요한 쪽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소송은 비용이 꽤 듭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만 수천만 원은 각오하셔야 해요. 수천만 원이요? 네, 무료 변호는 형사사건이나 정말 긴급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태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수천만 원은 커녕 당장. 내일 끼니도 걱정인 판이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수는 절망감에 젖어 법률구조공단을 나왔습니다. 젠장 이러다간 정말 길거리에서 죽겠어 하지만 태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는 가난한 사람에게 무료로 배정되는 국선 변호사를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담당 변호사 김동욱입니다. 40대 중반 변호사가 태수를 맞이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전 부인이 제 재산을 가로챘어요. 태수는 자신에게 유리한 쪽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혼을 해준 거예요. 그 여자가 워낙 고집이 세서. 김동욱 변호사는 차분하게 태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강태수 씨,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물어보세요. 이혼 사유가 뭐였습니까? 그게 성격 차이요. 성격 차이. 김동욱 변호사는 서류를 살펴보더니 태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강태수 씨, 여기 이혼 조정문을 보니까 이혼 사유가 강태수의 간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재산 분할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내 쪽에서 청구한 게 아니라 강태수 씨가 제안한 거로 되어 있고요. 그건. 강태수 씨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20년 넘게 이런 일 해왔습니다. 누가 거짓말하는지 다 보여요. 진실을 말씀하세요. 그래야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태수는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23살짜리 여직원이랑. 그래서 이혼하신 거죠? 네, 제가 이혼하자고 졸랐어요. 그래서 재산 분할도 제가 제안한 거고요. 김동욱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태수 씨, 이건 승소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유책 배우자로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 사람이 나중에 와서 재산 돌려달라는 건 법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잖아요. 그 땅이 이렇게 대박 날 줄.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재산 분할 당시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거라면 나중에 가치가 변동했다고 해서 번복할 수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태수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김동욱 변호사는 냉정했습니다. 강태수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스스로 이 상황을 만드셨어요. 20년 전에 젊은 여자한테 빠져서 가정을 박살냈습니다. 아내한테 재산을 주고 이혼한 것도 본인 선택이었고요. 그리고 그 재산이 대박 난 건 전부인의 운이었습니다. 귀하의 것이 아니에요. 김동욱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20년 일하면서 이런 케이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젊었을 때 잘 나간다고 가정을 팽개친 사람들, 나중에 망하고 나서 후회하죠. 강태수 씨,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예요. 스스로 선택한 인생이에요. 저는 그냥 다시 인생을 살고 싶다고요? 그럼 제대로 사세요. 전부인한테 매달리지 말고 스스로 일어서세요. 김동욱 변호사의 말은 따끔했지만 정확했습니다. 저 그럼 정말 방법이 없나요?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전부인이나 딸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준다면 그건 가능하죠. 하지만 그건 법이 아니라 인정의 문제입니다. 태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며칠 후 민지는 다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언니 수진도 함께였습니다. 언니, 제발 한 번만 만나봐. 우리가 모른 척하면
아빠는 정말 민지야. 그 사람은 우리 아빠가 아니야, 언니. 알았어. 한 번만 보고 끝낼 거야. 세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태수는 큰딸 수진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아빠야 하지만 수진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나요? 수진아, 아빠가 잘못했어. 20년 전 일 정말 미안해. 사과는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용서할 생각도 없으니까. 수진아. 그리고 아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전 당신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진의 차가운 말에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민지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너무 그러지 마. 아빠도 힘든 거 알잖아. 민지야, 넌 어려서 잘 몰라. 이 사람이 우리한테 뭘 했는지 알아. 나도 알아. 근데 그래도 뭐. 아빠니까 용서해야 돼. 아빠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카페 안의 다른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근데 아빠도 사람이야.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실수요? 수진은 비웃었습니다. 23살짜리 여자랑 바람 피운 게 실수예요? 그 여자를 우리 집에 데리고 온 게 실수예요? 전 8살이었어요. 초1이었다고요. 엄마의 통곡이 정말 가슴 아팠어요. 어느 날 집에 왔더니 배 나온 여자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아세요? 제 친구들이 그 소문 듣고 저 비웃었어요. 너네 아빠 젊은 여자랑 바람 폈대? 하면서요. 수진아, 전 1년 동안 우울증 치료받았어요. 약 먹으면서 겨우겨우 버텼어요. 근데 당신은 그때 뭐 했어요? 그 여자랑 신혼여행이나 다니고 있었겠죠?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 민지가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민지야, 미안. 나 더 이상 못 있겠어. 언니, 잠깐만. 내가 도와주고 싶으면 내가 도와줘. 난 이 사람이랑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 수진은 그대로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남은 민지와 태수는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의 아빠, 언니가 왜 저렇게 화났는지 알아요? 언니는 아빠를 정말 좋아했어요. 아빠랑 매일 산책도 하고 주말이면 영화도 보러 갔잖아요. 그랬지. 근데 아빠가 배신했어요. 언니한테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믿음직한 사람이었는데 그 아빠가 다른 여자랑 바람을 핀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빠를 이해하고 싶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요. 민지야, 근데 아빠, 한 가지만 대답해 주세요. 진짜 우리가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아니면 엄마 돈 때문에 온 거예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민지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해줘요. 엄마가 가난했으면 찾아왔을까요? 민지야, 그게 아니라 아빠.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저도 바보 아니에요. 아빠가 지금 힘든 건 알아요. 근데 그게 엄마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아니야, 민지야. 아빠가 잘못 생각했어.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아예 생각이 잘못됐어요.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진짜 혼란스러워요. 아빠를 도와주고 싶은데 엄마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엄마가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우리 키우느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알아, 민지야. 그래서 아빠가 더 미안한 거야. 미안하면 됐어요? 민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오늘은 이만 갈게요. 머리 좀 식히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민지야. 잠깐만. 하지만 민지도 그대로 카페를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태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구나. 그날 밤 민지는 엄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민지야. 무슨 일이야? 밤늦게 엄마, 나 오늘 아빠 또 만났어. 그래, 엄마 나 정말 모르겠어. 아빠가 불쌍하긴 한데 엄마 생각하면. 화가 나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아빠 절대 용서 못한대. 근데 나는. 그래도 아빠잖아. 민지야, 엄마, 내가 이상한 거야? 아빠한테 너무 약한 거야? 미숙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민지야, 너는 착한 거야. 너무 착해서 문제지. 엄마 민지야, 엄마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내가 아빠를 도와주고 싶은 이유가 뭐야? 아빠가 불쌍해서요. 그게 다야? 그리고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안 도와주면 나중에 아빠가 돌아가시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미숙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지야, 내 마음은 알겠어. 근데 엄마는 반대야. 엄마 20년 전 그날을 엄마는 절대 잊을 수 없어. 그 사람이 그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너희가 얼마나 울었는지 기억나요? 엄마 저도 기억나요. 그럼 알겠지?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지금은 불쌍한 척하지만 돈만 생기면 또 똑같이 행동할 거야. 그래도 민지야, 엄마가 한 가지 제안할게. 뭔데요? 내가 정아빠를 도와주고 싶다면 내 돈으로 도와줘. 내 돈으로요? 그래, 엄마 돈은 절대 안 돼. 근데 내가 번 돈으로 원룸 하나 얻어준다든지 그런 건 내 자유야. 민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근데 민지야, 명심해. 한번 도와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계속 더 요구할 거야. 네, 엄마. 그날 밤 민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가족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지는 다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민지야. 태수는 반갑게 딸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아빠 앉으세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뭔데? 아빠를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정말. 민지야. 태수는 환호했지만 민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아빠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아빠한테 원룸 하나 얻어드릴게요. 보증금 5천, 월세 50만 원짜리요. 5천에 50? 그건 너무. 아빠. 민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이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전부예요. 더 이상은 안 돼요. 하지만 내 엄마는 엄마 돈은 하나도 안 써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모은 돈으로 하는 거예요. 태수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겨우 그것밖에 안 되나? 그 말에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그게 뭐예요? 제가 2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제 월급이 3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매달 120만 원씩 모은 거라고요. 미안해, 민지야. 아빠,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화나요. 정말. 화나요.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돈 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민지야, 근데 제가 이렇게라도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고 생각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아빠, 제발, 제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엄마나 저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민지야. 아빠가 약속할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뭐? 아빠, 제발 제대로 사세요. 술 끊으시고 일 열심히 하세요. 원룸은 제가 1년치 월세 내드릴게요. 그 1년 동안 아빠가 자립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그래, 알았어. 만약 1년 뒤에도 아빠가 똑같으면
전 더 이상 아빠를 도와드리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지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인지 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50만 원, 1년치 월세 600만 원까지 미리 냈다자. 아빠 여기에요. 고맙다 민지야. 태수는 텅 빈 원룸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방 하나, 작은 화장실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빠, 냉장고랑 세탁기는 제가 중고로 사다 드릴게요. 그리고 이불이랑 기본적인 생활용품도요. 밥은 아빠가 알아서 해 드셔야 해요. 제가 생활비까지는 못 드려요. 알았어. 태수는 참담한 표정으로 방 안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그는 수백억대 자산가였습니다. 공장 3개를 운영하고 고급 승용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딸이 얻어준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에 사는 신세가 됐습니다. 민지야, 네, 아빠. 아빠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태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난 절대 그런 짓 안 했을 텐데. 민지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내 엄마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너희 남매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 아빠, 울지 마세요. 나는 정말 바보였어. 한순간의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렸어. 가족도, 재산도, 명예도. 태수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진정했습니다. 민지야, 아빠 약속할게. 1년 안에 꼭 자립할게. 그리고 너희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할 거야. 정말요, 아빠? 그래, 비록 용서는 못 받더라도 최소한 사과는 하고 싶어. 민지는 아버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민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민지야, 어떻게 됐니? 아빠한테 원룸 하나 얻어드렸어. 그래, 미숙의 목소리는 복잡했습니다. 엄마, 화났어?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잖아. 미안해요. 엄마, 미안할 거 없어, 민지야. 내가 착한 건 죄가 아니야. 엄마다만 엄마는 아직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그건 변하지 않을 거야, 알아요. 엄마 전 엄마가 용서하시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냥 우리 가족이 조금이라도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미워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미숙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지야, 넌 정말 착해. 너무 착해서 걱정될 정도야. 괜찮아요. 엄마 전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 알았어. 내 뜻대로 해. 통화를 끄는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수, 당신이 그때 날 버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였습니다. 6개월 후 태수는 약속대로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일당 15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 이상 벌 수 있었습니다. 강 씨, 오늘 일 잘했어. 내일도 나와. 감사합니다, 사장님. 태수는 예전의 건방진 태도를 버리고 겸손하게 일했습니다. 동료들도 그런 태수를 점점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 60이 넘었는데도 젊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네. 살아야죠. 제가 제대로 안 살면 딸한테 면목이 없어서요. 태수는 매달 민지에게 50만 원씩 송금했습니다. 원룸 월세를 스스로 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빠, 이거 뭐예요? 월세야. 이제부터 내가 낼게. 아빠. 민지야, 아빠가 변하고 있어. 조금씩이지만.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한편으로 미숙은 여전히
차갑게 대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요즘 정말 열심히 사세요. 그래 한 번만 만나보시면 안 될까요? 민지야, 엄마는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어. 알았어요. 엄마 1년 후 민지가 약속한 1년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그동안 꾸준히 일하며 700만 원을 모았다. 그리고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아빠야, 아빠. 무슨 일이세요? 있잖아. 아빠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내 엄마한테 뭐 하나 사드리고 싶은데 아빠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게 뭘까? 넌 엄마랑 사니까 잘 알잖아. 엄마가 요즘 허리가 안 좋으세요. 안마의자 있으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안마의자? 그거 얼마나 해? 좋은 거는 500만 원 정도 해요. 500 알았어. 정말요, 아빠? 그래, 이게 아빠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과야. 일주일 후 미숙의 집 앞에 안마의자가 배송됐습니다. 뭐예요, 이게? 엄마 아빠가 보낸 거래요, 뭐. 미숙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가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샀대요. 엄마 허리 안 좋은 거 알고 이걸 왜 미숙은 복잡한 표정으로 안마의자를 바라봤습니다. 받지 마, 다시 보내. 엄마 민지야. 엄마는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아. 엄마 아빠가 진심이래요. 제발 한 번만. 민지가 눈물로 호소하자 미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받을게. 근데 이게 마지막이야. 다시는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 해. 알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그로부터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팀장 대우를 받으며 월 500만 원 정도를 멉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태수는 미숙의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어떻게 들어가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경비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1502호 박미숙 씨 만나러 왔는데요. 경비원이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모님, 방문객이 오셨는데요. 강태수라고 들여보내주세요. 미숙의 대답에 경비원도 놀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단칼에 거절했을 텐데, 아, 네 알겠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들어와요. 문이 열렸습니다. 20년 만에 마주한 두 사람은 서로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이야. 미숙아, 왜 왔어요? 사과하러 왔어. 20년 전 일. 미숙은 차가운 표정으로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알아. 근데 그래도 하고 싶었어. 태수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한테, 딸들한테 20년이 지나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걸 버렸는지.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이니까. 알아. 나도 알아.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그래요. 들었으니 이제 가세요. 미숙아, 가라고요. 미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두 딸 키우면서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알아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20년이에요. 20년. 그 세월을 당신은 뭐 했어요? 젊은 여자한테 빠져서 돈 다 날리고 망하고 나서야 우리 찾아왔잖아요. 미숙은 울부짖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분노와 슬픔이 폭발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근데 당신은 날 버렸어. 미숙아, 가요. 제발 가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미안해. 미숙아, 정말 미안해. 그 후로도 태수는 꾸준히 일했습니다. 민지와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밥을 먹었고 수진도
3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빠 수진아. 아빠야 잘 지내셨어요? 그래, 덕분에 너는? 네, 잘 지내요. 수진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최소한 아버지를 만날 수는 있게 됐습니다. 미숙은 끝내 태수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그게 너희 선택이니까. 어느 날 민지가 태수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후회돼요? 뭐가? 20년 전 일요 엄마랑 이혼한 거. 태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후회? 당연히 후회하지. 매일매일 후회해. 근데 말이야. 민지야, 내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진 않더라. 그래서 난 이제 현재를 열심히 살려고 해. 아빠, 너희 엄마한테 용서받을 수는 없겠지. 근데 최소한 너희 딸들한테는 부끄럽지. 아는 아빠가 되고 싶어.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민지야. 그리고 고마워.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태수는 지금도 원룸에서 혼자 삽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사라지고 남은 건 후회와 반성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일터로 향합니다. 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미숙은 여전히 강남에서 건물주로 삽니다. 20년 전 받았던 재산으로 성공했지만 그 성공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텅 빈 집에서 혼자 과거를 떠올립니다. 만약 그때 그 사람이 바람 피우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였습니다. 수진과 민지는 각자의 삶을 살며 때로 아버지를 만나고 때로는 어머니와 시간을 보냅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평화는 찾았습니다. 이것이 이 가족이 도달한 최선의 결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20년 전 젊은 여자에게 빠져 가정을 파탄낸 남자. 그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반면 버림받았던 아내는 역전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20년 전 받았던 쓸모없어 보이던 재산이 대박이 난 거죠. 하지만 그 성공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은 한순간의 욕심으로 파괴할 수 있지만 다시 회복하는 데는 평생이 걸립니다. 재산이란 운이 따라야 하지만 가족은 노력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쉽지 않지만 최소한의 평화는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혹시 한순간은 유혹에 흔들리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